모든 뉴스에서 코스피 4,500 돌파 소식을 전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나고 있어요. 1월 6일 하루에만 6,300억 원을 팔아치웠고 오늘 아침에는 단 30분 만에 5천억 원을 투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액을 끌어다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28년 만에 최악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피 4,500.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가 튼튼해서 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외국인입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짐을 싸는지, 그들이 본 위험 신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이들이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여러분, 코스피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무려 75.6%나 급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1999년 이후 이런 상승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며칠 만에 또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까요? 작년 1월에 5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 원입니다. 거의 3배죠. SK하이닉스는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만 보면 완벽한 호황 같지 않나요? AI 반도체 열풍에 메모리 가격은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니 뉴스에서는 너도 나도 코스피 5천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증권사 보고서들도 온통 장밋빛 전망뿐이죠. 그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인 1월 5일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2조 1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로 사들이니 지수는 당연히 폭등하죠. 그런데 1월 6일부터 그들이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국인이 산다는 건 전 세계 자금 중 가장 영리한 돈, 즉 정보를 쥔 사람들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판다는 건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빠지겠다는 뜻이죠. 즉 고점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들이 던진 물량을 누가 샀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개미들입니다. 1월 6일 하루에만 5,950억 원,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샀습니다. 이건 마치 폭탄 돌리기와 같습니다. 음악이 나올 때는 공을 돌리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폭탄은 터지게 되어 있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마지막 폭탄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은 왜 지금 떠나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12월에 1,4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500원 턱 밑까지 간 거죠. 그러자 정부가 급하게 개입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달러를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그 결과 환율은 며칠 만에 1,4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영리합니다. 정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아, 지금 환율은 인위적으로 억눌려 있구나. 그럼 지금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나가면 환율 차이까지 챙길 수 있겠네. 지금이 나갈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존 상황을 수영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물이 넘칠 것 같으니까 정부가 펌프를 가져와서 억지로 물을 빼내 수위를 낮춘 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압니다. 저 펌프가 멈추는 순간 물은 다시 차오를 거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그 전에 나가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1월 6일에 발표한 수치를 보세요. 202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8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월 대비 26억 달러나 줄었죠. 에이, 고작 26억 달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12월이라는 시점입니다. 보통 12월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달입니다. 은행들이 분말 말 규제 비율을 맞추려
달러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채권 이자 수익 등도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달러가 줄었다는 건 실제로는 시장에 50억에서 8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1997년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 28년 만에 12월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비유하자면 아파트에 불이 나서 소화전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은 잠시 껐을지 몰라도 수조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불이 나면 뿌릴 물이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의 신뢰도 추락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작년 하반기 내내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했죠. 하지만 환율이 폭등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못 내리고 대신 외환 보유액을 털어 환율 막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한국은행 총재는 연달아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1월 2일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최근 1,400원 중후반대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과도하게 괴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소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수준 자체를 직접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환율이 너무 높다고 공개에 인정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 화살을 국민연금과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돌렸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일으켜 환율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고 외환 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파는 딜레마가 반복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그런데 사흘 뒤인 1월 5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또다시 고환율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고환율이 산업 경쟁력과 내수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앙은행과 정부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내릴게라며 시장에 희망 고문을 하더니 이제는 환율 때문에 내수 기업 다 죽게 생겼다. 서민들 힘들어질 거다라며 경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1.8%로 잡았는데 IT 산업만 잘 나가는 K자형 회복이라 IT를 빼면 성장률은 1.4%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만 좋지 나머지 자동차, 화학, 중소기업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체감 경기는 수치보다 훨씬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타는 통화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문구에는 금리나 기조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빠지고 우인화 여부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리 내릴 생각 없으니 데이터 보고 정밀하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마지막에 무지경성불이라는 성어까지 인용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외국인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 이 나라 중앙은행은 말바꾸기 대회 하나? 작년엔 금리 내릴 것처럼 하더니 환율 오르니까 갑자기 국민 탓하고 경고만 하네. 독립성도 없고 정부 눈치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더 있다가는 위험하겠다,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첫째,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4천이 180억 달러라 충분하다고들 하죠. 여러분, 1997년 IMF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4천억 달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유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 수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소비자 물가에 다 반영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얘기는 쏙 빼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둘째,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1월 2일에 말했죠.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고 외환 당국은 달러를 파는 게 딜레마라고요. 이걸 더 솔직하게 풀이해 드릴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 환율이 오르겠죠. 그럼 한국은행은 환율 오르면 안 돼 하면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꺼내 팝니다. 결과가 뭡니까?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달러를 사고 한국은행은 나라 비상금으로 달러를 파는 무한 루프가 돌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환율 방어하고 있다는 걸 국민이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셋째, 28년 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시석하려 합니다. 12월 외환 보유액이 26억 달러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증가하고 기타 통화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는 등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달러 엄청나게 팔아서 줄어든 거야 라는 말을 최대한 어렵게 포장한 겁니다. 1997년 IMF 이후 28년 만에 12월 최대 감소라는 무서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온갖 경제 용어를 동원해 연막을 친 거죠. 넷째, 반도체 외골수 성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1월 5일에 IT 제외 성장률이 1.4%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꺾이는 순간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코스피 5천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하며 장밋빛 미래만 말합니다. 개미들을 계속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말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다섯째,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수입 물가가 뜹니다. 그럼 기름값, 밀가루값, 장바구니 물가가 다 오르죠.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 IMF 때처럼 긴축 정책에 들어가야 합니다. 금리 올리고 세금 걷고 복지 줄이고요. 그럼 결국 누가 힘들어집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합니다. 모든 위험 신호를 가리고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4,500. 이건 축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영리한 돈은 이미 출구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28년 만에 최대치로 외환 보유액을 털어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매일 달러를 팔아 환율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내 계좌 수익률이 30% 정도라면 그중 절반은 현금화하십시오. 둘째, 빚내서 산 주식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일부라도 상환하십시오. 셋째, 새로 투입할 자금이 있다면 지금은 관망하십시오. 2021년을 기억하십니까? 코스피 3천 넘을 때 모두가 5천 간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2200까지 빠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계좌 잔고는 달라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축제에 취해 끝까지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출구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 경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